자, VR 20회차 마지막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전 과정을 전부 진행을 안 하셨어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쉽게 구성을 해봤고요. 많은 오브제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VR 장비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어느 정도 VR하고 유사하게끔 체험할 수 있게끔 마치 게임하듯이 할 수 있는 것까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대신에 과제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갤러리 공간을 여러분들이 설계하셨거나 혹은 관련된 오브제들을 배치를 해서 꾸며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회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회차 수업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제가 이렇게 파일들을 종합적으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오브제들을 차례대로 배치를 해나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갤러리 공간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활용했던 그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 스페이스 공간을 제가 거의 그대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공간을 재구성하면 매우 좋을 것 같은데요. HDRP용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VR과 유사한 환경을 구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AR을 활용해서 19.4.17 버전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3D 타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회 자 모바일 VR 요새는 안드로이드 환경으로 해서 오큘러스 고라고 하는 VR 장비도 있고 조금 핸드폰이 고성능화 되면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VR을 탑재를 해서 운용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중에 이제 오큘러스 고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독립형 장비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큘러스 고도 있고 이것보다 약간 상위 버전이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러한 장비들은 이제 안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체험을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체험들을 원활히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니티가 열렸고요. 이쪽이 열렸구나. 자, 그 다음에 제가 준비했다고 하는 파일에서 여기 보시면 갤러리 공간 모델링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배치를 하시고 임포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모델링 파일들이 부수적인 오브제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2.2GB 정도가 돼요. 상당히 크죠. 그래서 맨 처음에 불러오시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이 들어오면 임포트를 누르면 해당 파일들이 이제 탑재가 되고 자체적으로 컴퓨터와 이 안에 있는 오브제 환경들을 렌더링을 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파일이 무겁거든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실습했을 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 거를 집어넣는 작업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많은 오브제들이 사전 작업이 전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렌더링도 많이 되어져 있어서 아마 상당히 고퀄리티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HDRP 수준급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파일을 가지고 조금 더 나는 유니티를 해보니까 조금 더 재밌다 그러면 조금 더 스터디를 해보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기본적으로 PBR 렌더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모두 다 사용되어진 오브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뜯어보시고 나도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감을 익히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임포트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여기 보시면 씬 중에 모바일 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W키를 눌러서 쭉 안쪽 메인 공간이 있습니다. 메인 공간 안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기즈모는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그림자들은 제가 이전 타임에 VR 실험할 때 배치해놨던 가구들이나 공간 구성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 안에 갤러리를 잘 꾸며주시고, 이 렌더링 타임이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메이크 타임이 라이팅 탭에 가보시면 이 제너레이팅 라이팅 부분이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공간 구성을 쭉 하시고 향후에 이 제너레이트 라이팅을 눌러주시면 그 오브제에 맞게끔 이 그림자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재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미리 하지 마시고요. 저도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여기다가 차라리 러그 같은 거를 하나를 깔게요. 그래서 여기 프리팹에 보시면 인스펙터를 맞춰주시고요. 여기에 쭉 보시면 이렇게 현재 오브제의 상태들이나 어떤 오브제가 배치가 될 건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 카페트가 하나가 있네요. 예, 이 카페트를 하나 깔고 여기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전시할 부품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간 안에 내가 여기에 있는 오브제들을 가지고 공간 구성을 해주시면 매우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설계라든가 디자인 아이템들을 전시를 해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여기에 오브제 하나 정도만 배치를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 안드로이드 폰이나 모바일 폰에 마치 VR을 체험하듯이 배치를 해서 어, 외부로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작업까지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이렇게 작업이 쭉 되다가 여기 위에 보시면 3D 모델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알로체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F키 눌러서 보시면 여기에는 현재 재질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가 3D 모델이고요. 밑에 있는 애들이 재질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모바일로 내보낼 거기 때문에 알로체어 모바일이라고 하는 오브제 이렇게 넣어주시면 바로 이 재질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질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버리면 핸드폰에서 이 검은색으로 표현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질의 이 퀄리티를 조금 죽여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치하는 부분에서 테이블이라고 한번 입력을 하고 아무 테이블이나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꺼주시면 여기 하단 부분에 이게 데스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데스크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배치를 해주고 얘를 쓱 돌린 다음에 여기다 오브제를 한번 배치를 해보죠. 예, 오브제를 배치를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는 이 오브제는 전 당장 필요 없으니까 오브젝트 이걸로 언체크로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싹 배치해주고 여기에다가 건물 모델을 배치해주시고 여기에 이 전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표현을 해주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전시에 필요한 스탠드 같은 거 있잖아요. 키오스크 같은 스탠드 같은 것도 여기 잘 찾아보시면 오브제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데스크 모바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싹 갖다 배치하시면 이렇게 되고 이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활용할 모델을 제가 몇 가지를 구해왔어요. 예, 여기 에셋스토어에 가보시면 무료로 된 빌딩 모델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중에 저도 하나를 그냥 구해놨는데 그래서 빌딩이나 아키텍처나 건축 관련된 용어를 쳐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오브제들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비용을 지불하면은 당연히 뭐 좋은 퀄리티가의 부재들을 구하겠지만 그럴 필요 없이 프리 에셋만 눌러 주셔도 무료로 여러분들이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이 모델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몇백 개 돼요. 예. 몇백 개 되는지 모르겠네요. 100개, 100여 개 되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무료 에셋을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기에 개별 설계 사례 예시라고 해서 에셋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임포트 패키지 커스텀 패키지 한 다음에 개별 사례 예시라고 또 불러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작업은 계속 불러오고 배치해보고 에셋 스토어에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하나씩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신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이 들어왔으면 이 갤러리 메이커 안산이라고 되어져 있는 폴더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갤러리 하는 거 있고요. 이 프리팹이라고 하는 거에 또
집 모델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설계 작품이야 하고 딱 배치를 하면 엄청 큰 게 들어와요. 예, 엄청 큰 사이즈로 들어와요. 그러면 컨트롤 Z 했다가 자 여기에 다른 집 모델도 있나 한번 볼게요. 오케이. 다들 금식금식하네요. 예.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 비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왜냐하면 관리를 하기 편하게 위해서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설계 사례라고 해서 디자인 알트라고 디자인 알트야 이건 내가 설계한 건데 내가 승열이가 설계한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위치에다 잡아주신 다음에 이 위치에 그냥 01번 요거를 하위 폴더에다 딱 넣을게요.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스케일 사이즈를 0.1, 0.1, 0.1 해주고 좀 더 줄어들어야 할 것 같아. 0.05, 0.05, 0.05 해서 이게 내가 지금 설계 작업한 모델이에요 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죠. 오케이. 한 다음에 그래도 좀 큰 감이 있으면 디자인 알트 눌러 주신 다음에 스케일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줄이셔서 어느 정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키를 누르면 이게 스냅이 걸려야 되는데 V키 눌러 주시고 이 오브제 여기 모서리 부분에 잘 배치하시면 이렇게 이 위에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누를 때는 키보드에서 C 옆에 V키 있잖아요. V키를 누르시고 하시면 이렇게 스냅이 꼭지점 부분에 스냅이 잘 걸려서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엣지와 엣지 부분에 딱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내 모델이야. 이게 내 모델인데 그런데 VR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기에 관련이 없죠. 하고 싶은 대로 올려 하는 거죠.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승열이가 한 거야 라는 식으로 여기다가 어떤 시그널 표를 만들어 줄게요. 표를.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제가 또 이제 포토샵 파일을 준비해 놨어요. 여기 보시면 VR을 위한 명함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포토샵으로 열어보시면 네 이렇게 파일이 열릴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놔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T자 누르고 각각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누르시면 안 되고 여기 옆에서 더블 클릭 하셔서 요 항목들 여기 레이어 부분에서 요 이모티콘을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관리를 하시기 편해요. 왜냐면 그룹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마스킹이 돼 있어서 자 제가 하나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잠깐 자 삭제 해주시고 레이어를 삭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미지를 하나 들고 오세요. 그러니까 20회 제가 다른 사진을 또 준비해 놨어요. 제 사진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불러와요. 불러오신 다음에 컨트롤 A 하시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VR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해주시면 새로운 레이어 파트에 이 이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너무 원본 사이즈로 들어와서 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야겠네요. 요 이미지를 이 레이어 부분에다 놔두지 말고 이 화면에다 놔두면 이렇게 피팅이 됩니다. 요 사이즈에 맞춰줘요. 그러면 요 사진을 어느 정도 위치, 나 한 요 정도에 맞출 거야. 내 얼굴 나오게 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밑에 있는 검은색 이미지 이거 잠깐 꺼볼게요. 검은색 이미지에 맞게끔 마스킹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하면 이렇게 되고 이 이미지를 이제 움직여가지고 맞춰주시면 사람 얼굴에 맞게끔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관련된 정보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가는 게 구성해가는 게 여러분들 과제예요. 맞춰주시고 여기 뒤에 있는 렌더링 그림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잠잘 때 한번 눌러주시고 자도 돼요. 그래서 한 2시간 걸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진 파일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VR 명을 위한 여기다가 저는 그대로 저장을 하면은 여기다가 승열이라고 완성이라고 해서 저장을 할게요.
하신 다음에 그럼 얘 이제 꺼도 돼요. 그냥 PSD 파일을 이 유니티에서 그냥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PSD 파일을 불러올 건데 여기 임포트 폴더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관리하기 편하게 임포트 하신 다음에 자 Alt 탭 하고 요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 임포트 폴더 안에다 넣어 버릴게요. 그럼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잠깐 체크해 주셔야 될 게 여기 쭉 밑에 보면 이 1024 512라고 하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저 시그널 정보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 모델 위에다가 이렇게 허공에다 띄워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내 거야 이렇게 여기에다가 empty 해주시고 여기다가 아이고 하우스 더블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안으로 쑥 들어가야겠네요. 오케이. 한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에 이 안에다가 3D 오브젝트인데 패널을 하나를 만들게요. 근데 엄청나게 크게 나와요. 패널이 사이즈 줄여야 돼요. 사이즈를 요거 스케일로 가운데 잡고 쑥 이렇게 줄여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 시그널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 빼기 90 이쪽으로 싹 돌려갖고 여기인가 여기 빼기 90 해서 이렇게 딱 돌려주면 돼요.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미지를 집어넣을 건데요. 이미지를 집어넣을 때 이 패널 여기에다가 이거 거의 명함이야. 아니면 네임 카드야. 혹시 영어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VR만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저거 할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메탈이야 하나 해주시고 얘 VR 네임 카드야 라고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상태 스탠다드 말고요. 스탠다드 말고 데칼이라고 있어요. 데칼 타입으로 넣어주시면은 되는데 저희가 아직 이 메터리얼 적용을 안 했죠. 메터리얼 이제 적용을 해주면 아이고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360도로 돌아가 있네요. 그러면 요 네임 카드를 안쪽에서 이렇게 회전해 주는데 회전하면 어디가 돌아가냐? 요게 돌아가네요. 오케이. 그러면 한 90 이렇게 하면 맞춰지고 여기서 요거 누르시고 어느 정도 이미지가 찌그러지지 않게 잘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좀 어두워 보여서요. 사실은 이게 HDRP로 하면 투명 데칼로 하면 제가 원하는 효과는 아니에요. 이게 투명해 보여요. 마치 홀로그램처럼. 그런데 HDRP가 현재 안드로이드 폰이나 이런 핸드폰으로 구동되는 거를 지원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현재 이 시점에서 원래 됐었는데 최신 버전은 안 돼서 앞으로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모바일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알파 세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알파로 할 건데 여기 모바일 파트에서요. 여기 파티클 부분에 알파 블렌드라고 하면 이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정도로 표현을 우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예로 여기 보시면 모던 갤러리라고 하는 또 HDRP를 또 구해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넣어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이 현재까지 작업한 걸 가지고 우선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좀 더 꾸며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실습해 보시고 여기 다양한 가구가 한 100여 가지 있더라고요. 이 아트 부분에 이 왜 용량이 크냐면 여기 가구라던가 그리고 안에 프리팹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프리팹 부분을 보시고 여기에 북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이 책이라던가 책을 V키를 눌러가지고 요걸 누르고 V키를 눌러서 좀 이쪽으로 갖고 와야겠어요. 저기
어딘가에 가 있네요. 이렇게 책이라던가 갖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소들을 마치 여기 자연스럽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돌려놔서 배치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그림자 베이크 렌더링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해서 낮춰서 이렇게 해줄게요. 여기서 보기엔 별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가구 같은 것도 있고, 저런 거 가구 같은 걸 러프하게 쭉 배치를 해주면 되겠네요. 왜냐면 이게 가구에 이게 미러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무슨 효과야? 저건 이렇게 더블 클릭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재질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또 보여요. 이걸 이제 포토샵으로도 열 수가 있거든요, 이 이미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스터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는구나 라는 걸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랜턴은 모바일용으로 온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좀 배치해 보시고, 오케이. 이 자체 안에 이 기즈모를 켜보시면 이 자체 안에도 라이트 같은 게 아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라이트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기즈모로 해놓으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배치해서 깔아주시고, 밑에 있는 책 옮겨보시고, 전체적인 이 방의 구성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이런 타입으로 운영이 되는구나도 보실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그 카메라를 배치를 하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도 AR, 지난 시간에 AR 한 것처럼 운용을 해볼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하실 작업은 여기다 카메라를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카메라를 좀 밖에부터 들어가 있고 해볼까요? 여기 밖에 공간에서 이렇게 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저기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밖에를 이쪽 공간을 할까요? 이 집 한 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각각 룸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W 키, E 키에서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 각각 룸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VR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끔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 이 위층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양한 공간을 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블 클릭도 해보시고, 그럼 재질 소스나 어떻게 운영되어 있고 재질 같은 거 정보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서브스턴스 페인터랑 디자이너로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알케미스트라고 해서 서브스턴스 계열의 모든 프로그램으로 동일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예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시면 재밌게 운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요 정도 포커스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정도 포커스. 그러면 카메라를 배치를 하고 카메라를 3D 여기 카메라 해주신 다음에 현재 보고 있는 뷰에 맞춰야겠죠, 카메라를.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에서 Align with View, 현재 보고 있는 위치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인 카메라라고 명시를 해줘야 돼요. 얘는 메인 카메라야 이렇게. 그런데 얘가 이제 메인 카메라긴 한데 모바일로 운영하게끔 만들어주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것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쭉 걸어갈 거예요. 이렇게 걸어갈 건데 여기에서 그럼 여기다 만들면 너무 동선이 기니까 이 공간 안에다 배치해야겠네요. 한 요쯤 한 요쯤에다 배치할게요. 오케이. 그럼 여기도 보고 이렇게 바닥 한번 체크해보고 여기에다가 캡슐을 배치할 거예요. 캡슐, 가상의 사람 모양을
넣을 거예요. 이거는 VR 카메라도 똑같고 전부 다 똑같습니다. 캡슐 하나를 해주고 캡슐 하나를 해주고 이 원자리 위치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이 캡슐은 이 메쉬 렌더는 안 보이게 할 거예요. 그리고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 몸뚱이의 가이드만 있게끔. 근데 저희가 현재 안 보이니까 메쉬 렌더로는 우선 켜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를 잠깐 지울게요. 카메라 지우고 이 캡슐 안에다가 카메라를 배치할게요. 카메라를 배치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깥 외부 공간을 보고 있죠. 그래서 외부 공간 보지 말고 너 기지모 끄고 이쪽 봐줘. 이쪽. 네. 이쪽을 봐줘. 해가지고 캡슐 클릭해 놓고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클릭해 놓고 얼라인 위드 뷰 해주면 이제 이쪽을 볼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카메라 이 캡슐 하위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캡슐을 클릭을 하고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 같이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예, 같이 한마디로 스케치업으로 생각하시면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메이크 그룹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UI를 구성을 할 건데요. UI 우리가 마치 게임하듯이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다루듯이 UI를 배치할 건데 UI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캔버스를 하나를 추가할게요. 캔버스 얘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모바일을 위한 캔버스예요. 모바일 캔버스 이렇게 하시고 여기 폴더 안에 가보시면 갤러리 공간 모델링 있고 개별 사례 했고 VR 내비게이션 이 조이스틱이라고 있을 거예요. 조이스틱을 여기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를 할게요. 드래그 앤 드롭. 그래서 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보시면 여기 코드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걸 볼트로 만드는 거를 테스트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는데 볼트로 하는 게 더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렇게 이거에 관련된 코드를 몇 개를 짜놓은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얼티메이트 조이스틱에서 프리팹에 가보시면 여기 미니멀리스트 조이스틱 프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던져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마치 핸드폰 게임 하듯이 이런 조이스틱이 생겼어요. 조이스틱이. 그래서 이 조이스틱 부분 딸깍 눌러 주시고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레프트인데 어느 위치에다가 얘를 고정해 놓을까? 그러면 핸드폰을 딱 켰을 때 파지했을 때 핸드폰을 딱 쥐었을 때 어느 위치에 한 저쪽 위치에 그 다음에 이 조이스틱을 컨트롤 D 하셔가지고 컨트롤 키로 D 눌러서 하나는 라이트 부분에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이 공간을 돌아다니고 얘는 이 공간을 살펴보고 아래 위로 살펴보고 하는 거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단에 있는 조이스틱 이거에다가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조이스틱 네임이 뭘로 할래? 하면 저는 이 대소문자 지켜주셔야 돼요. move want M은 대문자예요. 그 다음에 get horizontal axis 해주시고 밑에 있는 거는 선택해 주시고 똑같아요. 여기 해주시는데 O는 대문자 O르 BIT OPQR 할 때 O R BIT인데 O는 대문자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어떤 코드로라고 나오긴 하는데 저희가 볼트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드로 하면은 되게 심플한데 볼트로 하게 되면 이거를 구현하고 이 인터랙티브 객체랑 연동한 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컴포넌트들 그리고 노력이 할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얘는 어차피 배치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되는 거라서 배치한다 생각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밑에다가 폴더를 하나를 만들게요. 폴더 한 다음에 폴더 하나 추가하고 스크립트라고 예,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뉴 스크립트 C# 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만들 건데 여기서 그냥 엔터를 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플레이어 ctrl이라고 하나 해줄게요. 사실 이름은 달라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맞출게요. 예. 왜냐하면 이름을 다르게 했을 때 발생하는 소소한 오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C샵을 안 써보셨기 때문에 조금만 해보면 대처할 수 있는데 제 옛날에 만화책 보라고 했잖아요. 그 만화책만 한번 쭉 훑어보셨어도 대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처가 전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 요거 똑같이 타이핑을 해주시면 돼요. 대소문자 꼭 지켜주시고 앞으로 근데 이거는 계속 이렇게 쓰면 돼요. 다른 프로젝트 할 때도 이렇게 하고 이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서 예, 똑같이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 했고요. 여기 캡슐 몸뚱아리 있잖아요. 캡슐 몸뚱아리 캡슐 예, 저걸 휴먼이라고 해줄게. 휴먼 사람이야. 한 다음에 이거 하나씩 여기 어디냐 휴먼 저기 캡슐에다가 하나씩 드래그 앤 드랍만 하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아 그런데 아직 저희가 코드를 안 넣었죠. 플레이 컨트롤 더블 클릭하시고 코드를 넣은 줄 알았어요. 자 여기에다가 그러면 네, 요게 뜨던가 뭐 어느 것이 떠도 상관없어요. 비주얼 코드가 떠도 상관없고 그런 다음에 여기 메모장 있을 거예요. 메모장 요거 두 개 각각 열어주시고 플레이 컨트롤 하셨는데 자 잘 보셔야 될 게 여기 바깥쪽 말고 이 안쪽에 프라이빗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밑에까지 예, 여기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C 해주시고 여기 있는 건 지워버리시고요. 이렇게 지우세요.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S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메모장 카메라 회전 하셔가지고 여기서도 요거 선택하시고 요거 선택하시고 예. 여기에는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예,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예. 솔직히 제가 이렇게 바이로 VR 장비를 붙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앞으로 유니티랑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개인적으로 작업을 집에서 할 텐데 이게 VR로 안 붙여버리면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보조적으로 붙여보는데 특히 저희 집에도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장비를 보여드릴 텐데 우선 이 코드 핸드폰을 붙여가지고 하는 VR 장비들도 있죠. 더러 예. 구글에서 정식적으로 나온 것도 있고 이게 카메라 오르빗 눌러서 똑같아요. 쭉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예, 여기서 요만큼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컨트롤 V 그 다음에 컨트롤 S 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대부분 에러가 안 날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느낌표 나는 건 상관없어요. 딱 했을 때 X자 빨간색만 안 나오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지 예, 안에서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회전은 안 되고 있네요. 자, 그럼 다시 플레이 버튼 풀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다 보니까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이 회전하는 거는 제가 아직 수치를 안 준 거고요. 제가 이동하기를 바라는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 이유가 제가 이 건물을 배치를 하면서 원래 제가 테스트했던 건물이 삐뚤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회전을 시켜야 되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카메라를 정방향으로 맞춰줄게요. 정방향 예, 정방향 그리고 이것도 000 해서 휴먼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도 자 위에 있는 요것들을 우선 다 꺼주시고요. 자 끄고 휴먼도 000로 맞춰줄 건데 자 이거 로테이션만 우선 0으로 맞춰줄게요. 그러면 지금 사람의 방향하고 이 캡슐의 정방향하고 카메라의 정방향을 우선 맞춰놨고요. 로테이션 방향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비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얘는 모바일 VR 이라고 우선 해줄게요. 모바일 VR
맞춰주고 여기에 있는 카메라를 여기로 움직일 건데 자 휴먼에서 요 값, 좌표 값을 카피해 가지고 이 모바일 VR에다가 페이스트 밸류에서 같은 위치에다 놓아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바일 캔버스를 여기 모바일 VR에다가 넣을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 다음에 한번 보호막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보호막. 그다음에 모바일 캔버스에 모바일 캔버스래. 죄송합니다. 컨트롤 Z. 모바일 캔버스가 아니라 모바일 이 휴먼을 모바일 VR 안에다 넣어버릴 거예요. 모바일 VR 컨트롤 Z 하고 다시 그 다음에 자 모바일 VR 이렇게 돼 있고 휴먼 000 카메라도 000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럼 모바일 VR이라고 하는 걸 가져다가 저쪽 책상 부분을 보게끔 로테이션을 줄게요. 로테이션 이렇게 이제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가야지 하면 이제 앞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야지 옆으로 가야지 좌우로 가야지 이제 딱 싱크가 맞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해야 되는데 현재 회전 값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회전 값을 여기 보시면 카메라 부분, 휴먼 부분 보시면 여기 회전 값을 얼만큼 돌려올 것인지 이 감도 값을 조정해 줘야 돼요. 요거를 50 그리고 빼기 50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플레이 끄고 했어야 되는데 다시 50 빼기 50 해주시고 그 다음 플레이. 왜냐면 플레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값을 입력하고 꺼버리면 다시 그 데이터가 꺼져요. 자 이렇게 오케이 이제 위도 보고 밑에도 보고 좌우로 막 봐요. 좌우도 막 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캡슐이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플레이 꺼주시고 이제 이 메쉬 렌더를 꺼버리면 돼요. 꺼버리시고 자 가서 이제 앞으로도 갔다가 좌우도 봤다가 위아래도 봤다가 고 가고 고 뒤로 가고 고 가서 네, 이렇게 보고 여기 위에도 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위도 봤다가 밑에도 봤다가 그런데 여기가 좀 낮은 것 같다 값이 그러면 얘를 한 3 정도로 올려볼까요? 예. 얘 위치나 아니면 카메라의 위치를 지금 상태에서 한번 올려보시고 Y축으로 가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Y축으로 싹 올리고 너무 눈높이가 낮으면 그러면 0.41만큼 입력해 주면 돼요. 지금 플레이 돼 있죠? 플레이가 돼 있으면 왜 값을 입력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딱 하면 꺼져요. 근데 플레이를 해놔야 값이 얼만큼 변화를 줘야 되는지 감이 와요. 그래서 아까 전에 0.41이었죠. 0.41 해서 이렇게 주시고 다시 플레이 해보시고 고 해서 보고 이거 지승열이가 만든 거래. 요 밑에 있는 거 밑으로도 내려다보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저장한 다음에 나머지 오브제들 꼭 더 추가 배치하시고 여러분들 얼굴로 사진 바꿔보시고 꼭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옮겨볼게요. 옮기기 위해서 빌드 세팅에 저희가 스위치 플랫폼 했어야 됐죠. 여기에서 안드로이드로 그리고 디벨롭먼트 빌드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플랫폼 해줄게요. 좀 시간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제가 오브제를 많이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2점 몇 기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자체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사실 별거 작업이 아닌데. 예. 그 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활성화가 돼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기지모를 클릭해 보시면 저희는 학습할 때 구슬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구슬이 한 10개인가 있어요. 그냥 구슬 하나가 V-Ray 렌더링처럼 이렇게 오래 걸리는 렌더링인데 그런 게 10개가 돼 있는 걸 동시에 돌아가다 보니까 컴퓨터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2시간씩 렌더링을 돌리는 거예요. 대신에 많기 때문에 돌려버리면은 퀄리티가 좋아요. 네,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꼭 이 완성형 예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뜯어보시고 테스트를 학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서브스턴스 페인터 말씀드렸던 것도 도움이 될 테니까 한번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스위치 플랫폼 하는 동안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요 장비가 그 여기 안에 를 열어보면 자 열어볼게요. 지금과 같은 이 스마트폰을 넣을 수 있게끔 구글에서 만든 드림 하여튼 그 장비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폰
위주의 핸드폰을 여기다 넣으시고 이걸 잠가버리면 핸드폰 내에 있는 자이로 센서와 이런 것들이 연동이 돼서 VR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안드로이드 폰 환경에 있는 것들의 호환성이 좋고요. 요거는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 안에 핸드폰 패널이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에 있는 자이로 센서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추가적인 센서들을 더 부착해서 할 수 있는 센서들이 장비인데 요것도 핸드폰 기반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 테스트를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큘러스 퀘스트에 업로드할 때 안드로이드 APK를 업로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제가 실험할 때 사용하는 거는 이런 장비. 요건 또 역시 오큘러스 건데 이 밑에 있는 장비들은 이제 컴퓨터에 있는 그래픽 파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컴파일 되는 동안 다른 장비도 살펴보면 지금 이런 장비가 있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HTC 바이브라고 하는 장비가 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디텍션 카메라로 이 장비랑 사람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장점이 있고요. 저기 밑에 다른 장비가 있긴 있는데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잠깐 여기에서는 바이브 장비인데요. 여기에 보시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 무릎 세팅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활용하셔도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저런 장비는 조금 더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 눈까지 트래킹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하는 거나 이런 게 좋고 성능이 좋습니다. 대신에 저런 거는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설치하는데 조금 고생스러워요. 자, 이제 작업이 끝났고요. 여기 add open scene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빌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드 이름을 그냥 A라고 해줄게요. A. 그래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이렇게 please name setting 이런 게 나오면 오케이 해주시고 이 이름 넣어주라는 게거든요. 그래서 이게 other setting 부분에 쭉 내려가 보면 이 숫자를 아마 못 넣는다는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저기 제목을 숫자로 잡아서 빌드 다시 한번 해줄게요. 그 다음 A. 그러면 이제 큰 무리 없이 작업이 진행을 될 거고, 그 다음에는 핸드폰을 이제 컴퓨터랑 연결해야겠죠. 핸드폰 컴퓨터 연결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 화면을 봐야죠. 자, 이렇게 뜨면 여기에서 여기 충전 탭 해주시고 파일 전송으로 해서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해주신 다음에 이 프로세스 끝나고 여기에다가 설치하고 하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컴파일 끝났으면 이 APK 파일을 이제 컨트롤 N 눌러서 내 컴퓨터에 여기에 픽셀 4a에 자 여기에다가 제가 다운로드 폴더 안에 요 A라고 해놓은 파일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파일 누르셔가지고 다운로드 위치 가셔서 이 A 파일을 클릭하셔서 설치만 해주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VR 하셨듯이 무시하고 설치 하시고 열기 하셔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기 보시고 이렇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는지
예, 요게 지금 컴퓨터랑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 있어서 조금씩 끊기네요. 예, 조금씩 끊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윈도우로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약간 센스티브한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완성된 파일 있잖아요. 현재까지 완성된 파일도 이 렌더링 컴파일해서 또 올려드릴게요. 예, 완성된 파일도. 그리고 여기가 조금 센스티브하니까 이것도 약간 조율을 해서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예, 20회차 수업까지 한번 해봤고요. 제 생각에는 한번 VR 장비를 운영할 수 있고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컨텐츠 만들어 놓으시고 한 번 정도 같이 그 장비랑 연결되는 테스트를 대면으로 한번 잠깐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이 가능할 때 그때 같이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영상들 개발하는 것들은 한번 여태까지 했던 거를 시간 내에 못 보셨어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회차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게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한번 제 자체적으로 정리할 시간이나 저도 학교 수업 같은 데서 VR 강좌를 만들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이 경험을 살려서 정리해서 활용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교 수업 같은 거를 그 인터넷 같은 데 올려놓거든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뭐 대학원 수업을 하건 아니면 학교 학부 수업을 하건 다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여기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이 수업 중에 저희가 했던 수업은 안 올렸어요. 예, 저희가 특강이기 때문에 안 올렸고 제가 학교 수업은 올려놔요. 학교 수업은 될 수 있으면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VR 컨텐츠 제작이나 서브스턴스 페인터에 관련된 수업이 있어요. 예, 그거를 한번 또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완성된 파일 올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끝날 때 또 설명드릴게. 오케이, 요거 설명드려야죠. 라이팅에 제너레이트 라이팅 한번 눌러보세요. 네, 눌러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 2시간 걸려요. 네.